시카고 대학교 건축학과 연구실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풍경은 메마르고 차가웠다. 15년간 현대 주거 환경 디자인을 연구해온 내게 올 겨울은 특별했다. 미국 건축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건축학자로 이름을 올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내 연구실 벽에는 지난 10여 년간 설계에 참여한 고급 주택단지들의 사진이 빼곡했고, 최근 출판한 저서 미국식 주거 문화의 미래는 학계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학과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와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의 현대 주거 문화를 연구하라는 것이었다. 3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한국의 주거 시스템을 분석하고 국제 비교 연구를 완성하는 프로젝트였다. 평소 유럽과 북미의 주거 건축에만 집중해온 내게는 생소한 영역이었다. 숙소는 서울의 유보라 아파트 단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주거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연구하기에 최적의 환경일 겁니다. 학과장의 말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파트. 수직적 공간 효율성만 강조한 비인간적 주거 형태라는 내 오랜 신념이 즉각 반발했다. 내 건축 철학은 항상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은 단독주택뿐이라고 확신했다. 더구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 다이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음악 치료사인 그녀는 항상 새로운 문화에 개방적이었다. 우리 딸 소피아의 반응은 더 놀라웠다. 중이염을 앓던 12살 소피아는 시카고의 건조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 항상 고생했는데 한국의 기후가 어떨지 궁금해했다. 아빠, 한국 아파트는 정말 좁아. 인터넷에서 본 건 넓고 예뻐 보이던데. 소피아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다. 아이가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는 분명 현실과 다를 것이라 확신했다. 내 경험으로는 홍콩과 같은 아시아 도시의 아파트는 비좁고 답답한 공간에 불과했다. 연구 준비를 위해 한국의 주거 문화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의외로 한국 아파트의 높은 가격과 치열한 경쟁률에 관한 기사들을 발견했다. 왜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보라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지만 영어로 된 자료는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있는 내용도 과장된 홍보성 문구로 가득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동료가 보낸 메시지가 내 불안을 더했다. 토마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야. 너무 미리 판단하지 말게. 그들의 아파트 설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혁신적일 수 있어.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기내에 올랐다. 창밖으로 시카고의 마천루가 작아지는 동안 내 머릿속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다.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 건축 기술에 익숙한 내가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미국 건축계가 배울 점이 정말 있을까? 그 의문을 안고 나는 13시간의 긴 비행을 시작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의 편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항 내부의 세련된 디자인과 질서, 정연한 동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입국 시스템이 첫인상으로 다가왔다. 여권 확인부터 짐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하나로 안내되었고 15분 만에 모든 입국 절차가 완료되었다. 건축가로서 이런 공간 효율성과 동선 설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마련해준 차를 타고 유보라 아파트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천루와 산 그리고 한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차 안에서 서울대학교 김 교수는 내가 머물 아파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 유보라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아파트 단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세 개의 세련된 타워가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탁 트인 조경 공간은 마치 도심 속 작은 공원과 같았다.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나를 맞이했고 방문자는 모두 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다. 내가 머물 18층 유닛으로 안내받으며 김 교수는 더 보라 아파트의 특징을 설명했다. 토마스 교수님,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 더 보라는 그 정점에 있죠. 현관문을 열자 두 번째 문, 이른바 중문이 나타났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외부 먼지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바닥의 따뜻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방식을 현대화한 것이지요.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은 내가 경험해본 어떤 난방 시스템과도 달랐다. 미국의 공기순환식 난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온기가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건축가로서 이 시스템의 효율성에 즉각 관심이 생겼다. 거실의 통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펼쳐져 있었다. 주방으로 향하자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조명, 온도, 환기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었다. 아래층에는 휘트니스 센터, 수영장, 스크린 골프장, 도서관, 그리고 입주민 전용 카페까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간이 되시면 함께 구경해 보시죠. 첫날 밤, 온돌 바닥 위에 누워 내일의 탐험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다. 미국의 건조한 공기순환식 난방과는 달리 온돌의 따뜻함이 내 뼛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와 함께 단지 내 시설들을 돌아보았다.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 최신 장비를 갖춘 스크린 골프장, 조용한 도서관과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까지. 이 모든 것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차를 타고 외출할 필요 없이 모든 일상생활을 단지 내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지하 주차장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되는 주차 관리 시스템은 내가 본 어떤 미국 아파트 단지보다 효율적이었다. 입주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저녁에는 단지 내 한식당에서 김 교수와 식사를 했다.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과 함께 나온 식사는 미국에서 경험하던 한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식사를 마친 후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불과 하루 만에 내가 가졌던 아파트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서울대 건축학과와의 공동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고 더 보라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내 모든 편견을 뒤집어 놓았다. 연구를 위해 다양한 주거 단지를 방문했지만 어디를 가나 한국 아파트의 독특한 설계 철학과 기능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시카고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노트북을 펼쳐 연구 자료를 정리했다. 한국 아파트의 설계 원칙과 공간 활용법,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가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주거 건축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 분명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소피아는 아빠가 가져온 한국 과자와 작은 선물에 기뻐했지만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걱정되었다. 내가 없는 동안 소피아의 중이염은 더 심해졌고 추운 시카고의 겨울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여보, 소피아가 많이 아팠어요. 의사는 습도 조절과 일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낡은 난방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이앤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된 빅토리안 스타일 주택은 아름다웠지만 단열과 난방 효율이 형편없었다.
특히 겨울이면 층고가 높은 거실은 따뜻한 공기가 모두 위로 올라가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든 후 나는 서재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이앤에게 보여주었다. 더 보라, 아파트의 내부 구조와 시설,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다이앤, 온돌 난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지혜라고. 바닥에서부터 따뜻해지니까 공기가 건조해지지도 않고 열 분포도 균일해. 소피아의 중이염에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다이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내가 보여준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온돌, 바닥의 균일한 온도, 분포도를 보고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가 그녀의 환경 보호 의식을 자극했다. 다음 날 대학 연구실에서 한국 건축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시카고 대학의 새 건물 설계 공모전에 유보라를 설계한 한국 건축사무소가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제안서에는 미국 환경에 맞게 수정된 온돌 난방 시스템과 공간, 효율적인 커뮤니티 시설 설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그들의 미국 사무소에 연락했고 놀랍게도 시카고 근교에서 진행 중인 소규모 주거단지 프로젝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주말 나는 가족과 함께 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토마스 박사님, 저희 모델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김 교수의 제자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미국 환경에 맞게 조정된 온돌 시스템과 공간 활용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모델하우스 내부는 미국의 전통적 디자인 요소와 한국 아파트의 기능성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소피아는 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아빠, 이 바닥 정말 따뜻해요. 우리 집 바닥은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나와 다이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이앤의 눈빛에서 나는 결단의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소피아를 위해서라도 우리 집을 판매하고 여기로 이사 오는 건 어떨까요? 다이앤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런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학계에서 존경받는 건축 전문가로서 미국식 주택의 우월성을 주장해왔던 내가 이제는 한국식 아파트 설계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빅토리안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결정은 쉽지 않았다. 15년간 가꿔온 집, 소피아가 첫걸음말을 뗀 거실, 다이앤과 함께 직접 디자인한 정원. 모든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평가하러 왔을 때 그의 표정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다. 토마스 박사님, 정말 이 아름다운 집을 파시려는 건가요? 이 동네에서 가장 특색 있는 주택 중 하나인데요. 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대학 동료들은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건축학과 교수회의에서 스티븐 학과장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토마스, 자네가 늘 주장해온 미국식 단독주택의 가치는 어디로 갔나?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건 자네 건축 철학과 모순되지 않나?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스티븐, 좋은 건축이란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한국 아파트의 설계 철학은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주거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대화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일부 동료들은 내 결정이 일시적인 문화적 매료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지만 젊은 교수들 중에는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건축을 연구하는 제시카 교수는 온돌 난방의 에너지 효율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토마스,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동서양 주거 문화의 융합이라는 주제로요.
그녀의 제안은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내가 겪은 문화적 충격과 깨달음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내 결정에 대한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친구들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다. 20년 지기인 마이클은 내가 미쳤다고 단정했다. 토마스, 자네가 그렇게 아시아 문화에 심취할 줄은 몰랐네. 다음엔 뭐,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고 할 건가? 그의 농담에는 가벼운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웃으며 받아쳤다. 사실 한국에서 배워온 김치 담그는 법이 있어. 언제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 직접 맛봐. 주택 매각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놀랍게도 구매자는 시카고 심포니의 지휘자였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다이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요? 후회되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많은 추억이 담긴 집이라서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다이앤은 항상 그랬다. 감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녀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이런 큰 변화를 결정할 수 있었다. 모델하우스를 다시 방문했을 때 우리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해 갔다. IoT 기반 실내 환경 제어 시스템의 작동 원리, 온돌 난방의 설치 방식,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 방법 등. 내게는 건축학적 호기심이었지만 다이앤에게는 실제 생활에 관한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토마스 박사님, 한국의 더보라 본사에서 특별 소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당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본사에서 박사님의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학계의 저명한 건축학자가 한국식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그쪽에도 전해졌거든요. 가능하다면 박사님의 경험담을 한국 건축 저널에 기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내 경험이 양국의 건축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었다. 이제 내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두 문화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사 날짜를 확정했다. 친구들과 동료들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 건축 철학의 진화였다. 미국식 단독주택이 유일한 이상적 주거 형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지혜를 수용하는 열린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사 전날 밤, 텅 빈 집을 둘러보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피아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고 다이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그리고 나, 건축학자 토마스 윈터스는 내 삶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사 당일, 더보라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5층에 위치한 우리 새 집은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로비에서부터 유니까지 이어지는 동선은 마치 호텔을 연상케 했고 첨단 보안 시스템은 다이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빠, 바닥이 따뜻해요. 소피아가 신발을 벗자마자 외쳤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제공하는 균일한 온기는 시카고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우리 가족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죠.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 엘리베이터 한 번으로 도달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되는 모든 가전제품까지. 미국 단독주택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함이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피아였습니다. 이사 온 지 2주 만에 소피아의 중이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온돌 난방이 만들어내는 균일한 온도와 최적화된 실내 습도 덕분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소피아의 상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중이염이 이렇게 빨리 호전되다니 놀랍네요. 환경 변화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소피아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고 아침마다 활기차게 일어났습니다. 온돌 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미국의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첫 손님으로 대학 동료인 제시카 교수가 방문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잊을 수 없었어요. 토마스,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제시카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놓치고 있던 게 이렇게 많았다니.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온돌 난방 시스템은 미국의 일반적인 강제 공기 순환 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최대 30% 적었습니다. 친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제시카에게 이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그녀의 방문 이후 학과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스티븐 학과장도 직접 체험한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윈터스, 내가 옳았어. 그는 온돌 바닥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진정한 주거 혁신이야. 한 달 후, 우리 집은 대학 건축학과의 비공식 견학 장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온돌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IoT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섰죠. 심지어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연락이 와서 전통 건축가가 선택한 혁신적 주거 공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역 TV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죠.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한국식 아파트 설계에 관심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메일로 넘쳐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보라 아파트의 주민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의 가치를 공유했어요. 지하 1층 라운지에서 열리는 주민 모임은 마치 작은 문화 교류의 장과 같았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우리 층 모임에 참석해주세요. 한국 음식 나눔 행사를 열거든요. 이웃의 초대로 참석한 모임에서 우리 가족은 한국 음식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김치찌개부터 불고기까지 다양한 맛의 향연은 다이앤과 소피아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김밥이라는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어 학교 도시락으로 김밥을 싸가겠다고 고집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주말마다 차로 장거리 쇼핑을 다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달라진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카고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보라 1차 단지가 완판되면서 2차, 3차 프로젝트가 연이어 발표되었고 다른 개발업체들도 비슷한 컨셉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시작한 일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다이앤이 창밖으로 보이는 2차 단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문화의 변화네요.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집의 형태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였어요. 개인주의적 주거 문화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었죠. 1년 후, 저는 동서양 주거 문화의 융합 한국 아파트 시스템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건축계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고 번역본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하나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익숙함을 떠나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물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축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